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1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시장에 대한 질문들 그런 걸 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데이터 센터 짓는 비용을 부채로 처리 안 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끼고 채권 발행 형태로 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빅테크 부채가 더 높은 것은 맞는 말인 듯 하다고 하셨습니다. 채슬리 2년 차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님. 네. 2년 동안 전무님과 함께 하며 들었던 주옥 같은 말들이 머릿속에 남아 엄청난 자산이 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생각하다 보면 놀랍게도 전무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떠올라서 제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그냥 전무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남편이 저보고 몇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냥 전무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그게 저의 자산이 되어가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인내를 하는 과정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좁은 길에도 외롭지 않게 해주시니 채슬리 최고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유, 최고의 찬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만 오늘은 더 씁쓸합니다. 그러나 채슬리 임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믿고 맡긴 것도 제 선택이었기에 끝까지 믿고 갑니다. 네,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랩을 2개 가입했는데 가입일이 각기 달라서 어떤 계좌는 플러스 어떤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타이밍 맞습니다. 하셨는데 솔직히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많은 퀀트 분석을 하면서 되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잘 안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하게 맞는 건 뭐냐면 주가가 정말 여러 가지 공포감으로 정말 싸졌을 때 그럴 때 용감하게 사고 비싸졌다고 싶으면 좀 팔고 네 그거 하나만은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좀 뭐 많이 빠질 겁니다. 이런 타이밍은 뭐 늘 그렇게 퀀트적으로도 해보지만 뭐 반반 뭐 반이라도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난 22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4월 8일 때도 그렇고 그렇게 막 무서울 때 그죠? 무서울 때 용기를 내신 분한테는 그만큼의 보상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연일 주식시장이 뭐 사상 최고다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식을 했을 때 내가 뭐 40~50%를 수익을 기대한다. 네, 그거는 unfair한 겁니다. 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한 11월 전후로 저희 환매하고 나가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국장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박전무는 왜 저렇게 국장을 고집하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이 계엄 사태 때는 무슨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해 뭐 이러시면서도 떠나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좌절감, 공포 거기에 대한 그런 거를 감수하고 뭐 주식을 하신 분하고 모든 게 다 좋아졌을 때 주식 하신 분하고 수익률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뭐 7, 8, 9월 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당분간 수익이 안 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다렸던 조정이 확 와줬으면 그러면 수익이 또 확 날 기회가 있었을 건데 네, 그런 조정은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네, 돈이 많고 적고로 이 시장이
돈이 많은 사람이 수익을 잘 낼 수 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수익을 내기 힘들고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어떤 악재가 터져가지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울 때 그걸 이겨내고 우량 자산을 딱, 그것도 그때 잡주 사면 안 된다 했잖아요. 명품 주식을 사시라고. 그런 명품 주식을 가려내는, 잡주 사서 크게 한 300% 500% 먹고 싶은 거는 유혹 다 이겨내고 그 공포의 명품 주식 사서 70% 뭐 이렇게 수익 내는, 그런 수익하고 모두가 좋다 할 때 시작을 해서 수익을 바라는 거는 약간은 그게 타이밍이 아니라, 그래서 좀 뭔가 무서울 때 가입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무서운 그 공포의 크기만큼 앞으로 1년의 수익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다 아시죠? 네. 울남편도 타이밍이 마이너스지만 젊은 날에 마이너스 30% 못 참고 홧김에 환매, 시간 지나니 그 펀드가 훨훨 날아서 쏙소리며 배운 체험이 맘 편하게 기다립니다. 그쵸? 이 홧김에 도저히 못 견디겠네 하고 홧김에 반드시 그거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하루 멘탈을 가라앉히며 몸의 심박 듣다 보면 꼭 필요한 정보를 챙기게 됩니다. 기본적인 룰도 모른 채로 치열한 경기에 임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잔금이 아니 잔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또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빼빼로도 긴 걸로 먹고 싶은데 주는 이가 없습니다. 아유, 다다올림. 저도 어제 빼빼로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글로 직접 쓴 댓글을 편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박세익 전무님, 한자 맞나요? 네, 세상세자에 더할 익자. 네, 널볼 홍 더할 익, 홍익 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세상세자에 더할 익자, 아주 무거운 이름을 저한테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이름 지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방에서 농사 짓고 살다 보니 서울 한번 오기가 뉴욕 가는 것만큼 아니면 화성 가는 것만큼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달이 차오르는데 더 이상 늦추면 절대로 못 올 듯 싶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채슬리 TV 잘 보고 있습니다. 늘 성실하고 단정한 태도에 내린 결정입니다. 애티튜드 100점짜리 결실임을 믿습니다 하셨고요. 그러면서 빼빼로데이 다음날 과자 대신 연필로 마음을 담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연필을 2자루를 이렇게 넣어 놓으셨길래 이게 뭐지 했는데 빼빼로데이라고. 감사합니다. 돈이 생기면 쓸 일이 생기네요. 우선 랩에 가입했는데 월요일에 종목 알림이 오니 신기했습니다. 동학개 밑에부터 알게 되어 친척들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이제야 직접 채슬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한스님이 한과 보내주셨어요. 어제 밤에 사무실 들어와서 보내주신 한과 하나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슬리는 야간 전투의 투사경과 같고 더욱이 객관적인 시각도 주네요 하셨습니다. 웬만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신문기사를 판단하고 시장을 판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머그컵 홍보하시는 전문인 귀염이네요. 머그컵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머그컵보다 시장에 대응하는 게 참 힘들어서 밤 10시에도 일단은 집에 안 들어가고 어제도 회사 들어와서 좀 시장 보다가 들어갔는데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닝브리프 끝나고 우리가 이성협에
8회말 홈런 2개. 그 홈런 2개를 이렇게 해서 홈런 2개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서로 고민해보자. 예, 이렇게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웜의 신박 머그컵 프로필로 바꿨습니다. 이 웜의 신박 머그컵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 놓으셨군요.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데 마이클 벌이 단타꾼 논란이 있음. 이번 공매도 쇼친 것도 9월 말 기준인데 최근 와서 본인 공매도 오픈하는 것은 빅쇼트 당시 본인 명성을 이용하여 공매도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매도로 돈 버는 거는 미국 시장 그동안에 1981년부터 80년부터 지금 46년 동안 9번밖에 안 빠졌거든요.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하지 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할까? 네, 아직도 의문입니다. 거품이더라도 한국 부동산 거품이나 2008년 모기지 거품보다 훨씬 건강한 거품임. 덕분에 챗GPT 같은 엄청 편한 툴들이 개발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제2차 과학혁명을 이끌 것 같고 이공계는 거품 껴도 괜찮음. 그게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아주 약간 시니컬하면서도 명쾌하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도 주식시장의 그 순기능이 이런 거품으로 엄청난 대박이 한 번씩 터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을 그런 제품들을 또 개발해서 그걸로 대박 터뜨려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기술 개발이 만들어지고 그 약간의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나는 현상이 주식시장의 거품이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게 내재 가치 대비 폭락하기도 하고 그거는 주식시장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머그컵 배송 왔어요. 사무실로 갖고 갔는데 제 자리가 빛나 보이네요. 교향곡 비유 댓글 너무 좋네요. 차이코프스키 1악장 저도 참 좋아하는데 알레그로 난 트로포 몰토 마에스토소를 대표님처럼 해석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머리가 아니 이걸 갖다가 그렇게 카톡 프로필 에다가 제가 한 1년 이상을 써놓고 다녔었는데 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알레그로 난 트로포. 네, 경쾌하게 빨리 하지만 급하지 않게 에몰토 마에스토소. 네, 아주 웅장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식 투자가 투자의 여정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성격에 따라서 약간 안단테로 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단테로 그동안에 왔습니다. 안단테 그게 아바 노래인가요? 갑자기 또 안단테 뭐 하다 보니까 또 이거 3000% 빠지려고 하는데 안단테 애니 프리드 링스타드 노래라고 돼 있네요. 아니네요. 밑에 아바의 안단테 들어봅니다. 맞네요. 아바 노래 맞네요. 네, 불멸의 히트곡인 것 같습니다. 최슬리 MP가 랩 종목 및 비중과 차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제 포트에 반영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반영하는 게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이번에 1등 포트폴리오 매니저 따라하기 그걸 했던 거고요. 우리 설레이는 백억님이 또 댓글을 아주 친절하게 남겨주셨어요. 최슬리 MP는 실제 매매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죠? 각 매니저들의 추천 포트폴리오의 합입니다. 랩 종목은 실제 저희 전체 MP에서 그 중에서도 골라서
실제 계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구축을 하는 실제 계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AP라고 합니다. Actual Portfolio. MP는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모델로 보고 거기서 내가 골라서 사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우리 최밀턴 분들이 그거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잘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1등 포트폴리오 따라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머그컵이 있지만 머그컵을 주문해서 선물해야겠어요 하셨고요. 망구님이 마음이 참 따뜻하십니다. 나눔도 습관이라는데 저도 배우겠습니다 하셨고, 깨작깨작 작은 칼로 매매하지 않고 중장대하게 잔금으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기초를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광 부장이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바로 우리 레나정님이 이미 투자의 기초는 다 다지신 거 아니세요? 하면서 우리 광 부장님 아이디에도 광교산 I80, 내 IQ는 80, 요걸 실천하려고 일부러 아이디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시면서 보면 우리 광 부장님은 실천하는 지성인이에요. 보통은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참 실천하는 지성인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무님의 독서 권장 말씀을 듣고 작년부터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시게루 할아버지 책을 58번째 서적으로 읽었습니다. 이야, 주식 관련 서적 벌써 58번째. 너무 재밌어서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이젠 독서가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만드셨다 그죠? 자, 최슬리와 함께하면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일자무식이던 제가 이번 상승장에 이익을 내서 20년간 함께한 MR을 보내고 새 차를 구입했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자, 달러가 계속 올라서 걱정입니다. 그 달러는요, 지금 수출 기업들한테는 너무 지금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올라갔을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 수출 기업 우리가 IMF 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IMF 때 그 수출하는 오토바이 헬멧 회사, 그 다음에 일본의 니트 수출하는 회사, 수출 기업들은 다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간 거는 미국의 관세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산성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유니셰프에 매월 정기 후원한 지 6년 넘어가는데 적은 금액이나마 어려운 아이들에게 작게라도 힘이 된다는 생각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1인 가입 후 공부에만 집중하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거북이 걸음으로 단어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오겠죠. 네. 바쌤님의 클래식 2악장 얘기 인상적이네요. 화려한 피날레를 위한 2악장이 주식시장의 조정기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루 일과로 지치고 날카로워진 감정들이 읽어주시는 댓글들을 들으며 잠잠해지고 따뜻한 위로를 받습니다. 촛불과 후레쉬, 최슬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게임 아이템 장착 같다는 유쾌하고 재치있는 글에 공감하며 오늘도 웜의 신박에 웜의 소통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다른 자산보다 주식에 있어서는 참 조급한 것 같습니다. 바로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찍히면 불안감을 느끼고 펀더멘털이 좋고 적정 밸류라면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되는데
타인의 자산을 운용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전문이 보면서 느낍니다. 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저희 회사 고유 자금으로 주식 ETF 최근에 계속 사 모으고 있거든요. 그 한 예로 최근에 그 K-팝 ETF가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많이 빠졌네. 사고 내일도 사고 제가 매일 한 1억씩 사자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 베팅 한 것도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 또 더 떨어지면 또 더 사자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객 계좌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여기서 사서 저는 뭐 6개월이면 지금 이 가격대보다 최소 20% 30%는 올라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마음으로 저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고 올라가는 거 그냥 사가지고 당장 이렇게 돈 버는 거 네, 올라가는 거 당연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올라가는 주식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주식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해서 여기서 들어가서 5에서 10% 먹고 딱 빠져나오고 예, 그런 매매보다 이 정도면 지금 40% 이래 막 빠진 주식도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모닝브리프에서 커버했던 종목 예, 그런 거 보면 전고점을 회복한다고 생각하면 67%. 야, 이거 사가지고 6개월 안에 30에서 한 67% 수익 날 것 같은데 뭐 그런 기업들이 눈에 보이니까 최근에도 신규 고객분들이 계속 오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주식들을 살 수 있게 조정이 와줘서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고맙거든요. 귀요미 머그컵을 받아서 이제 어젯밤 꿈속에서 밝은 모습의 전무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밝은 모습이라서 다행입니다. 난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으로 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나 숏을 입에 달고 사는지.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았지만 참 보면 그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지만 그죠? 왜 저렇게 힘든 매매를 하고 있나 네, 그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예, 요 댓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전문님 만약 5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하신다면 한두 종목 올인하실지 아닌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여러 종목을 운용하실지 궁금합니다. 저 머리 깎아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제가 얘기 떡 해주는 주식을 그냥 다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머리 감으면서 과감하게 하세요. 그동안에 얘기해드렸던 뭐 KTNG, 키움증권, 뭐 삼성바이오 쭉 얘기 말씀드리면서 다 25% 정도 그렇게 수익이 나는 주식 아니었냐. 그러면서 26%씩 10번만 수익 내도 5천이 5억 되고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0% 믿고 그 사이에 바로 앞전에 갔을 때 와, 이번에 뭐 진짜 삼성바이오 딱 샀는데 뭐 20% 수익 나던데요. 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감하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전무님, 그때 삼성바이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샀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 항상 계시거든요. 뭘 하면,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이게 아니라 저걸 샀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분산해서 한 100개 종목, 네, 5천만 원으로 한 50만 원씩 100개.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와, 내 종목에 또 상한가 하나 나왔네. 예, 그러지 않다면 저는 그냥 확실하게 내가
26%를 벌 종목이 있다 하면 그러면 그냥 한 종목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댓글에 또 아주 재미난 댓글, 코덱스 200 한 종목 추천. 네, 맞아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럭키복님이신데 5천만 원을 한 종목 배팅을 하려면 코덱스 200은 200 종목 사는 거는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댓글입니다. 코덱스 200은 절대 안 터진다. 예, 단기적으로 손해날 수는 있지만 네, 한 종목 몰빵을 하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코덱스 200 사라. 네, 그런 또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훈 님이 내일은 훈련병 수료식에 참석하러 강원도 화천에 갑니다. 처음으로 떨어져서 지낸 아들 얼굴 볼 생각에 설레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뭐 아들 때문에 정말 너무 속상하다 이런 신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달만 떨어져 있어도 한 달 떨어져 있다는 걸로 저희 형수도 이번에 저희 형님 아들 조카가 해병대 입대했거든요. 지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긴 했는데 그 한 달 떨어진다 뭐 한 달이 아니죠. 한 1년 6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지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이런 뭐 표현이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누리고 있는 참 일상의 행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저놈의 자식 뭐 우리 애 때문에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얼마나 그죠? 한 달만 떨어져 있어도 다시 한 달 만에 보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설레어서 잠도 안 오시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늘 함께하는 그것이 참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누구를 만나든 뭐 가족이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좀 다하려고 합니다.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작년에 경험해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원 공략만 하는 자산운용사가 어디일까요? 네, 뭐 괜히 다른 회사 디스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3년치 트랙 레코드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돌변 모건 스탠리 삼성전자 17만 5천 원, SK 하이닉스 85만 원 목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IB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전자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4만 4천 원 그리고 하이닉스 73만 원 이렇게 각각 제시했습니다. 강세장이 올 경우 삼성전자는 17만 5천 원, 하이닉스는 85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지난 10일 발간한 메모리 최고의 가격 결정력 제목의 보고서에서 양사 목표 주가를 이같이 제시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 전망하면서 새로운 가격 고점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가 고점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사이클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익이 막대하게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I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은 미지의 영역이고 사이클 강점을 고려하면 실적 전망은 상당히 밝다. 모건 스탠리는 D램과 낸드 가격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DDR5 현물 가격은 9월 7.5달러에서 현재 20.9달러로 급등했으며 4분기 25년 서버 RDIMM 계약 가격은 7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러면서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여기에 중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입 실패와 반도체 수요 성장세가 계속 견조하다면 강세장에서는 17만 5천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했고요. 하이닉스 목표가는 73만원 제시했는데 HBM 마진이 50% 후반대를 장기간 유지하고 HBM 시장 선두 자리를 지킨다면 강세장에서는 85만원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 겨울이 다가온다. 윈터 룸스 해가지고 겨울이 눈에 서서히 보인다. 그 다음에 빙산이 다가온다. 자, 메모리 아이스버그 룸스 이런 보고서를 쓰는 등 부정적 시각을 유지한 바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게 윈터라고 얘기하고 빙산이라고 얘기해 놓고 슬그머니 따뜻한 겨울 warm winter this year 이러면서 의견을 확 바꿨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10월 9일에 전자 목표가를 11만원 그리고 하이닉스를 48만원까지 상향한 바 있는데 최근 두 종목 주가 상승이 가팔라지자 한 달 만에 재차 올렸습니다. 근데 정말 모건 스탠리 정도 되는 하우스면 반도체 겨울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 메모리 3사가 과점화되어 있잖아요. 과점화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을 곧 쓰게 될 거라고 하면서 아니 왜 AI 이 모멘텀을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커머니티 반도체만 갖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또 중국 IT의 굴기를 왜 얘기 안 하지? 그 두 부분이 그냥 반도체 주가를 어쨌든 빼고 싶은 그래서 숏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약간 매도 리포트를 서비스로 해주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 그 AI 거대한 이 AI 물결을 무시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의견을 오히려 그죠? 아니야 이번에 AI 모멘텀은 과거 95년부터 99년까지 이어졌었던 이 닷컴 물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 이어질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도 돼. 아니면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그 한 5년짜리 그때도 보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까지 그러면서 이 팡 기업의 엄청난 성장 속에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는 그 메모리 그때는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였고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약간 반도체 시장에 가벼운 겨울도 아니고 약간 찬바람이 불 수는 있지만 그냥 버티면 됩니다. 이런 리포트가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 보면 좀 아쉽다 그죠? 아쉽습니다. 굉장히 단타를 조장하는 리포트를 그동안에 모건 스탠리는 썼던 걸로 보면 아쉽습니다. 바로 앞전에도 따뜻한 겨울 얘기하면서도 약간 반성문 성격은 없었어요.
내가 보는 게 맞아. 근데 이번에 핫이 아니라 웜 윈터잖아요. 웜 윈터.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리포트를 냈었는데 이 단타를 조정하는 리포트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에러를 겪은 거를 생각을 하면 조금은 더 책임감 있는 좀 묵직한 리포트를 너무 가볍게 어제 제가 장칼 쓰는 깔짝깔짝하는 그런 리포트가 아니라 좀 묵직한 리포트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CT증권의 이세철 연구원이 그래도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반도체 얘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3전 한익 역전이냐 구축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들썩이고 장기 호황을 의미하는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면서인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맞기는 했지만 전자와 하이닉스를 향한 증권가의 호평은 이어지고 있다. KB증권과 한투, 유안타 등 목표가 15만원을 제시했고요. 발목을 잡던 엔비디아 HBM3E 납품을 공식화한 만큼 HBM 시장 내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하이닉스 목표가도 심상치 않는데 SK증권은 목표가 100만원을 제시했고 여기는 100만원 나왔네요. 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35% 상향한 56조가 아니라 76조 로 보고 예상 주당 순이익 EPS에다가 PER 11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단기 조정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건 여전히 우호적인 전방시장 상황 덕분이고요. AI 패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의 경쟁은 설비 투자로 이어져서 HBM 수요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간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여부가 아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 구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게요. 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 구도가 제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대로 이제 굳어지는 건가. 네, 이 부분이 많이 걱정들 되실 건데, 증권가는 이번 반도체 랠리를 구조적 상승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HBM이 있고요. HBM은 일반적인 범용 D램과 달리 선주문 후 생산 방식입니다. 주문량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돌린다는 의미이고, 과거에 이 스팟 거래 중심이던 메모리 시장이 HBM 등장 이후에는 장기 계약 구조가 된 배경인데, 전자와 닉스 등 공급자 입장에서는 시장 예측 가능성과 사업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비효율적인 설비 투자를 최소화해서 재고 관리도 수월해졌고요. HBM 수요 자체도 폭증세인데 AI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이 빅테크는 인프라 투자가 한창인데, 빅테크 설비 투자에서 AI 칩 수요 확대 그리고 이어지는 필수 부품인 HBM 수요로 이어지고요. 특히 차세대 HBM으로 꼽히는 HB인데 M4 부문의 경우 전자와 하이닉스에 일감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변수로 떠오른 엔비디아의 스피드 마진 확대 요구 때문이고요. 엔비디아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3사에다가 HBM4 관련 스피드 마진 요구 사항을 9GBps에서 10GBps로 상향했습니다. 스피드 마진은 HB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최대 속도 이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유 범위를 의미하고요. 메모리 3사 중에서 마이크론만 요건을 충족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민수 한투 애널리스트는 HBM4를 기점으로 베이스 다이, 여러 D램이 적층된 이 HBM에서 최하단 부분,
그 부분을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공정에서 생산하는 하이닉스 전자와는 달리 마이크론은 계속 이 D램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생산하고 있고요. D램 공정은 평면 구조로 파운드리 공정의 3D 핀팻 대비 성능과 전력비 측면에서 여류에 있어서 고속 로직 구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은 10Gbps 스피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이크론은 과거 기술을 그대로 쓰는 반면에 전자와 닉스는 HBM4에 새로운 공정 기술을 도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마이크론은 HBM4 재설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HBM 확대로 발생한 공정 고도화의 역설도 메모리 반도체 호재인데,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정되어 있고요. 이중 HBM 배정을 늘리다 보니까 이 범용 D램 생산량이 확 줄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만드는 즉시 출하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고요. 공급 부족의 범용 D램 가격은 급등세인데, DDR5 16GB 기준으로 1분기 3.9달러였다가 2분기에 4.8, 3분기에 5.5달러로 매분기 상승 중입니다. DDR4 8기가도 마찬가지고요. 10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지난 9월 대비해서도 11% 정도 오른 7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4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주가와 닉스 주가입니다. 자, 현재 HBM 시장 최대 고객은 엔비디아인데, 전자 HBM3E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터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전자가 HBM 시장에서 닉스에 크게 밀린다는 평가를 받은 배경이고, 하지만 전자는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HBM3E를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라고 밝혔고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조건을 충족해 납품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HBM 시장 핵심인 엔비디아 공급망을 두고 전자와 닉스 경쟁이 본격화되는 셈인데, 증권가는 당분간 SK하이닉스의 우위를 점치고 있고요. 선주문 물량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설명이고, 그러면서도 전자의 가격 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에 HBM3E를 공급 계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대만 디지타임즈는 전자는 HBM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HBM3E 12단 가격을 최대 30% 인하해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경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 진짜 승부처인 HBM4에서도 유지될지는 미지수인데, 전자 HBM4 원가율이 경쟁사 대비 높을 수밖에 없어서이고, 한동희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전자의 HBM4 12단 시장 내 원가 열의는 확정적이라면서 불량 감소를 위한 여분 회로 리던던시, 리던던시는 뭔가 중복된다는 그런 의미에 단어지 않습니까? 그죠? 코어 다이 사이즈 확대와 10나노급 6세대 원C 공정 적용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런 불량 발생을 대비해서 여분의 회로를 적용한 탓에 데이터 저장과 연산 등을 담당하는 코어 다이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이고, 이의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5세대 원B D램 기반으로 HBM4를 양산할 예정이고, 원C 공정은 선폭이 좁아서 공정 난도가 높은 대신에 용량과 성능의 향상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만 원C 공정은 개발 초기인 만큼 투자 비용과 수율 문제로 당장의 비용 경쟁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HBM4 역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서이고요. 닉슨은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연내 HBM4 양산 계획을 밝혔고요. HBM4는 올해 말 출하를 시작해서 내년 본격 판매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주요 고객사와 내년도 HBM 공급 물량 협의를 모두 마쳤다며 공급 계획이 확정 단계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자는 HBM4를 두고 모든 고객사의 샘플 출하를 완료했고 고객 일정에 맞춰서 양산 준비가 됐다고 밝혔고요. 다만 구체적인 양산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이닉스가 HBM4 시장도 선점할 경우에는 후발주자인 전자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희 애널리스트는 전자는 HBM4 점유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업체의 수익성 훼손이 동반돼야 경쟁사와 이익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면서 공격적인 HBM 가격 정책을 통한 가격 하락 유도의 명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기사입니다. AI 원전 로봇 3박자 타고 질주하는 두산 증권가에서 150만원 리포트가 나왔군요. 자, 두산이 AI 산업 호황 기대감에 힘입어서 다시 황제주 발열에 올랐고요.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원전, 로봇 등 자회사 가치 상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두산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밸류체인에 올라탄 만큼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두산은 전날 7.99% 오른 101만 4천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지난 3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한 뒤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두산은 6거래일 만에 다시 황제주로 복귀를 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70.42% 급등을 했네요.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가 1834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산의 전자소재 사업 AI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 수혜를 본다는 기대가 있고 두산은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용 동박 적층판 CCL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서버와 가속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내년까지도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고 메리츠 증권은 두산의 내년 전자 BG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 대비해서 23.4%, 27.6% 증가한 2조 2,800억 그리고 7,058억으로 내다봤습니다. CCL 시장은 거대한 전방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자 우위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두산은 이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도 AI 인프라 확대 수혜를 입는 기업으로 꼽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세대 발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원자력과 가스 터빈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시장 성장세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두산이 자사주 소각에 나선 점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는데 두산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7.9%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6%를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는 33만 주를 우선 소각했습니다. 주가 상승세에는 주요 증권사들의 잇따른 목표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는데 매출이 4조 4,500억, 영업이익은 2,300억으로 증권사의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제품 전환, GB200에서 GB300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공백이 원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러나 증권가는 4분기에는 AI 가속기 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K뷰티는 실리콘2 타고 세계로 간다. K뷰티 업체가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뷰티 유통 전문 기업인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는 국내외 K뷰티 브랜드를 가져다 미국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200여 개국 온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 판매, 대행을 해주는 글로벌 벤더사인데 해외 주요 거점 지역의 마케팅 인력과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현지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시킨 후에 현지 맞춤형 마케팅 대응은 물론 원활한 배송까지도 책임진다고 하네요. 자, 최근에는 자체 오프라인 편집샵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테스트 베드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는 다양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한데 모아놓은 K뷰티 편집샵인 모이다를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지난해 말 영국 런던 웨스트필드 런던 쇼핑몰에 모이다 1호를 연대 이어서 3월에는 런던 쇼핑 중심과 소호에 또 2호점을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이다에는 닥터 엘시아, 마리앤 메이, 티르티르 뭐 쭉 이런 조선미녀, 믹슨, 라운드랩, 스킨, 1554, 천사 등의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다고 하고요. 실리콘드는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도 모이다 매장을 낸 데 이어서 26년 약 50개 매장 확장을 계획 중이고 폴란드에 있는 4,000평 규모 물류센터를 유럽 공급망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드의 운영 전략도 주목할 만한데 영국 외 유럽 국가는 지경으로 운영하는 반면에 영국 매장은 현지 K푸드 브랜드 분식, 고기 등을 운영하는 마그로 그룹 자회사 메이드 바이 네이처와 협력 중이라고 하네요. 현지 시장에 밝은 파트너사 물류망을 활용해서 영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덕분에 실리콘2는 유통사 중에서도 유럽 지역 영향력이 단연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유럽 뷰티 시장 진출 난이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국보다 규제가 까다롭고 국가별로 유통망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에 유통업계는 앞으로 실리콘2를 활용하는 브랜드가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타 대신 장투 이 대통령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일반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시하셨는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기 투자 유인책을 강화해서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고요. 자,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면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 라고 묻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기 투자 혜택 검토를 당부했고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어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을 언급하면서 요새 세외 수입, 조세 이외의 수입 관리 등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공개 격려했고요. 이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한다면서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은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신설해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들도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등이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고요. 다만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쌀 속 뉘 같은 존재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니는 등뼈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를 의미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면서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철저히 막아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정부에 제가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화되는 데에 대한 희망을 많이 걸고 있는 게 그래도 시장의 목소리에 그래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예, 제가 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short-term capital gain tax와 long-term capital gain tax 미국은 다르다고요. 1년 안에 파는 거랑 1년 지나서 파는 거랑 텍스가 다릅니다. 예, 그렇게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대주주 과세 요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단타를 더 조장하는 그런 세제였다라는 걸 어제 기사에도 읽었었잖아요. 약간 이렇게 불합리한 세제는 다 이렇게 좀 개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4만원이 9만원 됐는데 개미들 패닉 온 에코프로 근황. 자,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지주사인 에코프로 주가가 한 달 새 2배가량 급등을 했고요. ESS용 양극재 사업 기대감이 상승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증권가에서는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리튬 인산철 이 LFP 양극재를 양산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단기 과열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 1일부터 올해 10일까지 47,300원에서 94,100원으로 98% 폭등했고요. 지난 4일에는 102,4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ESS 수요 증가 전망에 힘입어서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서 에코프로에도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에코프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과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게다가 미국이 ESS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 국내 2차 전지 업체가 호재를 맞이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내년부터 미국은 중국산 ESS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정원석 연구원은 미국 연방 투자 세액공제 제도 개편의 핵심은 외국산 공급망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고 이어서 신규 ESS 설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물질적 지원 비용 비율, Material Assistance Cost Ratio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해서 중국 등 금지된 외국 기관으로부터 부품이나 기술을 받으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ESS 시장이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고객사의 확보인데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 주요 LFP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LFP를 중심으로 성장 중인 미국 ESS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LFP 양극재 양산 예상 시점도 경쟁사보다 늦어졌는데 에코프로 BM은 LFP 고전압 미드 니켈 리튬 망간 리치 LMR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지만 양산까지 최대 2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출하량 감소와 미국 전기차 시장 부진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결 매출액에서는 자체 사업 비중이 낮은 지주사는 저평가받는 경향이 있고 핵심 자회사와 모회사가 동시 상장한 경우 투자자들은 자회사에 몰리고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이익이 중복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기대감에 주요 지주사가 재평가되고 있지만 에코프로는 자사주가 극히 적답니다. 앞서 14만 6,500주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달 상여금으로 14만 3,000주를 지급해서 현재 남은 자사주는 3,500주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큰손 투자자는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주가가 10% 급등했던 10월 16일에서 17일 그리고 20일 외국인은 에코프로 주식을 사들였고요. 최근 거래일 4에서 10일 동안 외국인은 1,538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대거 실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은 에코프로 주식을 사들였고 10월 16일에서 17일 그때 샀다가 최근 11월 4일에서 10일에는 다시 1,500을 매도 차익 실현했군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의 친인척인 강예리, 강예지, 강민석 씨도 10월에서 11월에 각각 1,100주, 810주, 560주를 장내에서 매도했고요. 많게는 1억에서 적게는 5,20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에코프로는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5% 늘어나 9,597억으로 집계가 됐고 영업이익은 1,499억으로 흑자 전환했네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에코프로 측은 충북 오창의 연간 4,000톤 규모 LFP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이 시설에서 4세대 LFP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사의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담겨져 있었다 그죠? 미국 ESS 시장은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그러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는 또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좀 선별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웜의 신방 머그컵이 나온 걸 깜빡했네요. 짜잔,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 머그컵이 나왔습니다. 그냥 머그컵이 아니고요. 스탠 머그컵입니다. 이 웜의 신방 머그컵을 애용할 생각입니다. 이 머그컵에 또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 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열이 하나도 훼손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웜의 신방 머그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요. 웜의 신방 머그컵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를 이 머그컵으로 차나 커피를 드시면서 애청하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좋은 일에 쓸 생각입니다. 판매 수익금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그 판매 수익금에다가 제가 그만큼 제 돈을 좀 더 얹어서 그렇게 기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연말에 저희 채설리와 함께 웜의 신방 머그컵으로 또 좋은 일 하시면서 신문 보는 재미를 또 한층 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